아니 저는 범죄 이력도 없는데 여권갱신이 왜 거부된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종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다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지 5년째입니다. 해외에 살면서 미국 세금 문제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살다 별일이 다 있네요. 이야기는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시작됩니다.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서 갱신하러 갔는데 영사관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은 현재 여권 발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뭔 제한이요? 저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IRS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여권 발급 제한 요청이 와 있습니다. 체납액이 5만 9천 달러 이상인 경우 이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금 체납이라니요. 저는 한국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무슨 세금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있고 우편물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한국에 온 이후로는 우편물 확인을 잘 안 했어요. 혹시나 해서 그날 집에 돌아와 급하게 우편함을 뒤져보니까 그동안 IRS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영어로 된 복잡한 서류들이라 대충 광고성 우편물인 줄 알고 방치한 것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세금 납부 요구서였어요. 가장 최근 편지를 열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체납세액이 7만 5천 달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큰 돈을 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세금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세금 낼 일이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거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Federal Tax Lien Notice라는 무서운 제목의 서류가 있더라고요. 영어가 서툴러서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한국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거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여권까지 막혀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당신 그 나이 먹고 또 사고 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밤잠을 설치며 생각해보니까 혹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은퇴하기 전에 부산에 투자용 아파트 2채를 사뒀어요. 노후 준비차 임대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태려고 했던 거죠. 한 채는 월 120만 원, 다른 한 채는 월 100만 원씩 받고 있었거든요. 1년에 약 2,600만 원 정도, 달러로 치면 연간 1만 5천 달러 정도의 임대소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을 미국에 신고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도 제대로 냈는데 미국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번 돈인데 왜 미국에 신고해야 해? 이런 생각이었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상관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임대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총 7만 5천 달러 정도의 소득을 누락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인회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담당자분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이고, 할아버지.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서 소득이 발생하든 미국에 신고해야 해요. 이게 다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 조회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5년이나 안 하셨다고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살아도 미국에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한인회에서 소개해준 세무사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세무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고객님,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5년간 연간 1만 5천 달러씩 미신고하셨으니까 총 7만 5천 달러네요. 거기에 세금, 벌금, 이자까지 합치면 현재 체납액이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세무사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세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IRS에서 assessment라는 세액 확정 절차를 거쳤고 여러 차례 납부 요구를 했는데도 제가 무시했으니까 이제는 강제 징수 단계에 들어간 거였어요. Federal Tax Lien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세무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연방세 유치권이라고 해서 정부가 고객님의 모든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 재산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부산 아파트들에도 유치권이 설정된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제가 노후 대비로 마련한 부산 아파트들까지 위험에 처한 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유치권이 공시된다는 거였어요. 미국 신용기록에 남아서 신용점수도 떨어지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 체납액이 5만 9천 달러를 넘으니까 여권 발급도 제한된 거예요. 이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제야 왜 인천공항에서 여권 갱신이 거부됐는지 이해됐어요. 미국 정부에서는 제가 세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그동안 온 IRS 편지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니까 IRS에서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조회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세금 보고 안 했으니 하세요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세액을 이렇게 계산했으니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는 30일 내에 이의제기 안 하면 확정됩니다. 마지막에는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세요라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거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단계를 무시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영어를 못 읽으니까 그냥 광고 우편물인 줄 알고 버렸던 거죠. 더 무서운 건 FATCA라는 제도 때문에 제 한국은행 계좌 정보가 이미 IRS에 다 넘어갔다는 거였어요. 세무사 말로는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인 고객의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미국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국에서 살아도 다 들통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 숨어 사는 미국인들을 추적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정보가 교환되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5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세무사가 현재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체납액 7만 5천 달러에는 원래 세금 외에도 연체료, 벌금,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매월 복리로 이자가 붙고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여권 제한 때문에 미국 여행을 못하는 거고 둘째는 한국 부동산의 유치권이 설정돼서 나중에 처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손자 졸업식도 가야 하고 정기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권이 막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더 걱정되는 건 한국에 있는 아파트들이었어요. 노후 생활비를 위해 마련한 건데 유치권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정말 불안했어요. 그날 밤에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이번 일 해결하면서 다른 세금 놓친 건 없는지도 더 알아봐야겠어. 맞아요. 그동안 한국에만 있으니까 미국 세금을 아예 배제했었는데 여권까지 막힐 줄이야. 그때 깨달은 건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권리만 주는 게 아니라 의무도 따른다는 거였어요. 어디에 살든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세무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만 5천 달러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부산 아파트를 관리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사장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이상한 게 기재되어 있어요.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가서 확인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에 Federal Tax Lien이라는 영문이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등기소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외국 정부의 채권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 정부가 정말로 제 한국 부동산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걸. 세무사가 말한 게 현실이 된 거였어요. 집주인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려니까 정말 창피하고 죄송했어요. 혹시 임대료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미국 정부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다는 거였어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매매가 복잡해지거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대출도 어려워져요.
이러면 우리 노후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은퇴 후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아파트 임대료로 생활비를 보태고 필요하면 팔아서 목돈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 문제도 심각했어요. 큰아들이 의사라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여건이 막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손자 졸업식이 6개월 후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세무사에게 다시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여건 제한부터 해제받으려면 IRS와 분할납부 협약을 맺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더 답답한 건 매달 이자가 붙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재 7만 5천 달러인데 매월 복리로 이자가 붙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죠.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붙어요? 대략 300에서 4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연 이자율이 보통 6에서 8% 정도거든요. 정말 난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매월 몇십만 원씩 빚이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막막한 건 미국 정부가 정말로 해외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미 조세협약 때문에 가능해요. IRS가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면 한국 법원을 통해서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제 아파트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특히 체납액이 크고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더라고요. 주변 한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도 한국에서 연금 받는데 미국에 신고 안 했어요. 이것도 문제 되나요?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저처럼 해외에 살면서 미국 세무 의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인회에서 만난 어떤 분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체납액이 15만 달러예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번 돈을 신고 안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한국 사업체 통장까지 동결 위험에 있어요. 그분 말을 들으니까 제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무서웠어요. 저도 계속 방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가장 속상했던 건 제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단지 미국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이런 정보를 왜 아무도 알려주는 거야? 아내에게 하소연했더니 우리가 잘 알아봤어야지 누가 자기 일도 아닌데 떠먹여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해요. 밤마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는데 상황이 점점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Federal Tax Lane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법적 조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세금 체납을 정말 심각하게 다루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설마 저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세무사에게 물어봤더니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고 단순 미신고라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옥은 안 간다니까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7만 5천 달러라는 거액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였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는데 나이가 68세라서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미국 신용기록에 텍스 레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승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았어요. 돈은 없고 여권은 막혀있고 부동산은 유치권에 묶여있고 매달 이자는 묻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와 매일 밤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무사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그때 세무사가 제시한 방법은 분할납부 협약이었어요. 한 번에 7만 5천 달러를 낼 수는 없지만 월 단위로 나눠서 내겠다는 약속을 하면 여권 제한을 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월 얼마씩 내야 하나요? 보통 72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요. 그러면 월 1200달러 정도 내시면 됩니다. 월 1200달러면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였어요. 아파트 임대료가 월 220만 원 들어오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세무사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IRS에 제출했어요. 재정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앞으로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3주 후에 IRS에서 승인 통지가 왔어요. 월 1200달러씩 72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할 납부 협약이 체결된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협약 체결과 동시에 여권 발급 제한이 해제됐다는 거였어요. 바로 인천공항 영사관에 달려가서 여권 갱신 신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문제없이 처리됐어요. 한 달 후에는 미국에 가서 손자 졸업식도 참석하고 밀린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질 정도였어요. 분할 납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월 꼬박꼬박 1200달러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무서와 함께 지난 5년치 세금 보고도 모두 수정해서 제출했어요. 앞으로는 우편물도 잘 확인하고 매년 세금 보고를 체크할 예정이에요. 한국 임대소득은 물론이고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까지 모든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려고 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해결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미국 정부의 추적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